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일상 회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2023년입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함께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주요 사업을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 만나보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취임하신 지 어느새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재선 임기 2년 차를 맞이하셨는데요. 소회 말씀해 주시죠. 네. 은평 구민들께서 저를 이제 중단 없이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거에 진심으로 제가 감사드리고요. 또 재선 이후에도 지금 뭐 바쁘게는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또 이제 재선이 되고 나니까 아무래도 이제 마음적으로는 좀 더 여유가 있고 또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 이렇게 돌아보면서 또 민선 7기에 했던 일들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잘 챙겨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 민선 8기에서 좀 목표한 계획들이 올해에는 본격적으로 좀 가시화될 텐데요. 네. 새해 은평구청은 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둘 계획인지도 얘기해 주시죠. 네. 뭐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민선 8기 시작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조직 개편을 또 했었어요. 조직 개편을 해서 뭐 지금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신속 추진단도 만들었었고요. 또 1인 가구가 은평구가 지금 40%에 이르고 있어요. 그래서 1인 가구 팀도 만들었고 제가 선거 과정에서 또 느꼈던 부분인데 그동안 우리가 제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가 배려하지 못했던 것, 또 같이 함께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제조 유통팀도 만들었었고요. 또 작년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선거를 치르고 나서도 빨리 우리가 취해야 될 일들 좀 있어서 저희가 몽골도 다녀왔고 그다음에 독일하고 프랑스도 좀 다녀왔는데 그거는 이제 평생 학습 차원에서 다녀오기도 했는데 이제 민선 8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목표들을 우리가 이제 했는데 목표에서 은평의 8기 목표는 내일의 중심 변화의 은평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은평의 내일은 우리 은평의 내일을 견인할 핵심적인 가치를 세 가지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지속 가능한 도시 기반을 갖추는 것이에요. 실상 자원순환과 또 요즘 굉장히 안전이 이슈잖아요. 그래서 안전망 구축 또 과감한 지역 개발하는 것 그렇게 해서 쾌적한 지역의 생활 공간을 조성하는 것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1번으로 저희가 했고요. 둘째로는 평생학습 도시와 문화 도시를 완성하는 것이에요. 민선 7기에는 저희가 은평이라는 도시의 문화를 입혀서 경제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겠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이제 완성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일상 속에서 누구나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거고요. 또 문화를 통해서 주민의 삶에 활력을 느끼고 또 이것을 거대한 경제 에너지로 가져가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사회적 경제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의 활로를 마련하고 또 촘촘한 복지 환경을 조성해서 취약계층 자립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기울이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지금 이렇게 개별적으로 되는 것들을 또 한꺼번에 모아서 핵심 가치 안에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민선 8기를 힘차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은평의 내일을 책임질 지속 가능한 도시 기반 구축부터 또 우리 사회의 약한 곳 취약계층을 이제 돌보는 것까지 좀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앞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얼마 전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네네. 민선 8기 들어 두 번째 개편이었는데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좀 개편을 했는지 이 자리에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핵심 사업의 기반 구축하는 것과 더불어서 저희가 삶의 질 향상이라는 그 대전제 아래 민선 8기의 제2차 조직 개편을 했는데요. 지금 요즘에 최대 이슈가 안전이잖아요. 네. 그래서 안전관리과를 먼저 신설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 대응력을 확립하는 것들이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저희가 첫 번째 신설을 했고요. 또 급변하는 사회환경 주민 수요에 맞춰서 은평이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많기 때문에 실상 부구청장 직속으로 신속 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속 추진단을 만들었고 그거를 아예 확대 통합해서 단으로 저희가 승격을 해서 만들었고요. 그밖에 문화 체험에 이제 전문성을 가하기 위해서 은평 문화
은평 한문화 박물관 사업소를 또 저희가 신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환경 문제가 또 대세잖아요. 네. 또 환경을 저희는 은평에서는 아예 유치원부터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환경 교육을 이번에 민선 8기에는 또 이슈를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가 기후 환경과와 자원순환과를 부서를 통합하면서 뭐라 그럴까 소속 자체를 일원화하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 개편을 바탕으로 해서 주민이 바라는 것들을 한 발 좀 앞서서 견인해가 같이 함께하는 네.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 이번에 조직 개편을 다시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은평구가 올해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좀 사업을 추진할지 이제 조직 개편을 통해서도 충분히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네. 그 구청장님 올해 신년사를 이제 얼마 전에 또 발표를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은 올해 2023년을 구정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겠다 네, 이렇게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그중 하나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속 가능한 도시 기반을 구축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어떤 방안을 또 계획하고 계신지요? 네,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들이 많이 있지만 요즘 또 지속 가능한 도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또 많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환경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은평구는 환경 문제 때문에 그동안 많이 고민도 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은평만 해도 2025년도에 김포 매립지에 매립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에 저희가 맞닿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은평은 70% 이상을 김포 매립지에 그동안 매립을 했잖아요. 근데 2025년 되면 그것이 중단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대비책을 마련해왔고 그동안 또 준비를 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저희가 광역 선별시설인 광역자원순환센터를 지금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게 2024년 내년 4월이면 그게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인식 개선 사업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실시한 쓰레기 다이어트 실천 운동을 저희가 네. 했는데요. 아시죠? 저희가 네, 189가구 보도했습니다. 정도가 참여해서 29% 정도의 배출량을 줄이기도 했는데요. 저는 굉장히 이게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전 구민들 1인 1가구에서 100g씩 줄이기 사업을 111 운동을 저희가 합니다. 111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100g이라고 하면 저희가 계란 2개 정도가 100g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평 구민들께서 내가 쉽게 줄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데 그렇게만 해도 은평 구민들이 26억 정도가 1년에 세이브가 될 정도예요. 한 사람이 계란 2개 정도만 무게만큼만 줄여도 예. 네. 그래서 얼마나 그게 중요한 부분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돼서 뭐 26억이 만약에 주민들이 줄여주신다고 하면 그거는 다 주민들께 다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좀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평생 교육 차원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아예 환경 교육을 같이 하자 해서 저희가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어르신까지 환경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환경 문제는 지금 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 또 그리고 전국에서 저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는 환경 정책과 더불어서 생활 속 실천이 동반돼야 될 것 같아서 은평 주민들께서 많이 관심 가지고 함께 줄여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기후 위기에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정책을 또 이제 준비하고 계시고 우여곡절 끝에 자원순환센터도 이제 드디어 내년 이제 완공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 많이 지켜보셨죠? 네. 너무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네. 은평 구민들께서 잘 협조해 주시고 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또 구청장님께서 아마 공약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평생 학습 도시 네. 그리고 문화 도시 은평을 완성하겠다 이런 구상도 내놓으셨습니다. 문화도시는 뭐 민선 7기 때부터 계속 추진해온 사업을 이제 지속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평생 학습 도시는 사실은 이제 민선 8기에 들어서 새롭게 내놓은 또 계획이잖아요. 네. 좀 구체적인 계획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평생 학습은 계속 했었죠. 은평에서 계속 했었는데 이제 많이 그동안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거나 이러지를 않았던 것 같은데요. 실상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개 이상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평생학습관에서도 그렇고요. 또 12,500여 명의 학습자들이 참여하고 있고 그중에 또 평생교육의 이제 수요도도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가장 또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문해교실 어르신들이었어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올해 저희가 작년에 제가 이제 해외를 그 독일하고 프랑스를 다녀왔다고 했잖아요. 유네스코 평생학습 국제기구를 방문해서 실상 평생 교육이 정규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동안은 평생 교육 따로, 그다음에 정규 교육이 따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평생 교육 안에 정규 교육이 들어있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이번에 다녀와서 많이 느끼게 되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평생 교육이 인권과 환경 같은 인류 가치를 담아낸다는 것을 거기서 많이 느꼈고 또 이 부분을 은평에서 같이 접목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은평구에는 지금 30개의 배움터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도서관이 구립도서관이 8개 그리고 작은 도서관이 76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다 합쳐서 내 집 앞에서 그 교육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평생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또 내 집 앞에 5분 앞에 내 집 앞에서 교육을 받을 무엇이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같이 함께 평생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민선 7기에는 은평이라는 도시의 문화를 입혀서 미래 이제 경제 선순환 구조를 가져간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게끔 더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저번에 벚꽃 축제 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때 3만 명 이상이 은평구의 불광천에서 오셔서 주민들이 또 즐기셨고 또 그 이후에 그 주변에 상권이 엄청나게 살아났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도 은평 구민들께서 이 경제 활동이 문화와 경제가 같이 접목이 돼 있다는 걸 몸소 체험을 하신 거죠. 네.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드론쇼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도 굉장히 관심도 많았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우리 누리축제에서 이제 드론쇼는 보였지만 이런 문화적인 콘텐츠들이 더 늘려가면서 경제적인 부분을 같이 만들어 간다고 하면 은평구는 명실상부하게 이제는 그냥 베드타운이 아니라 이제는 그 문화의 도시, 또 환경의 도시, 또 평생학습의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앞서 말씀하신 뭐 환경교육이라든지 이런 환경 관련 정책과 평생학습 도시, 평생교육을 또 연결하고 또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좀 기여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구상이신데 방금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 얘기가 나왔잖아요. 사실 올해 경제 전망이 매우 어둡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뭐 지역 경제도 굉장히 걱정인 가운데 또 지역 경제 성장을 또 올해 주요 비전으로 또 삼으시기도 했는데요. 이를 위한 은평구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있다면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아시다시피 지역 경제가 뒷받침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도시 미래를 논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앞으로 정말 올해는 너무너무 힘들다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신규로 추진하는 정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걸 좀 더 먼저 소개를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올해 1월에 이제 오시기도 했는데 불광동에 그 은평 창업지원센터를 우리가 처음 개관했는데요.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또 이게 창업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지금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거 이외에도 저희가 앞으로도 이 창업 지원센터를 2기, 3기를 이렇게 만들 거라서 지금 이게 10년 플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이번에 창업 1호로 만들었지만 2026년도에 2호를 만들고 또한 혁신파크 내에 또 창업지원센터가 또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3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장기 플랜으로 해서 10년의 플랜을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주민들께서 이제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제품을 만들어도 어디 박람회나 이런 거 출품할 때 뭐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데요. 저희가 전시 박람회 참가 기업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좀 하게
이번에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에 대해서 좀 더 힘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 사업을 좀 드리게 됐고요. 그리고 제조업 같은 경우 특히 영세한데요. 낙후된 작업 여건 속에 있어서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환경 개선 사업 하는 것들 하고 그다음에 시선 개선비를 네. 지원하게 하고요.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교육하는 것, 또 제작하는 것, 또 그리고 팔로우 개척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좀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을 제가 갔다고 했었잖아요. 그 상공인분들하고 저희 같이 갔었는데요. 상공인분들과 그러면 우리가 은평구 내에서 개척하지 못한 것을 해외하고 개척하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자고 해서 그게 몽골 갔다 왔던 것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를 좀 가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은평은 노인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9년째 지금 1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노인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아이맘 택시 같은 경우에 동행 서비스를 좀 하려고 해요. 이제 본인이 임산부 같은 경우에도 혼자 이제 가시면 둘째가 있거나 그럴 경우 본인이 진료받을 때 둘째를 어디 맡길 데가 없잖아요. 네. 둘째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동행 서비스를 만들고 또 짐도 들어주고 그리고 어린이집 현장 학습 같은 게 굉장히 많은데 이때 굉장히 아이들이 어떻게 어디로 튈지 모르죠. 그야말로 아이들이 굉장히 다른 곳을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어르신들이 동행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신규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고 있고요. 또 청년 일자리도 지금 만들면서 청년 활동 지원 프로젝트를 지금 여러 가지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 외에도 맞춤형 일자리라든가 또 4050 세도약 그 인턴십 프로그램인데요. 실상 4050 이제는 그 분들이 이제 퇴임하는 시기이잖아요. 그래서 퇴임하는 시기에 맞춰서 본인의 노하우를 다시 은평에 다시 넣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교육과 복지 또 고용 연계 서비스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야심차게 이제 시작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소소하지만 야심차게 하는 거고 주민들께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많이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민들 실생활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면서 그와 동시에 좀 이제 다양한 세대의 일자리를 또 만들어내는 그런 네.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가 복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혁신파크 부지개발 사업이 또 지역에서는 네. 또 이슈입니다. 네. 서울시가 얼마 전 이제 세부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주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크죠. 또 그런 반면 기존의 혁신파크 기능이 또 아예 사라지는 거 아니냐. 또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단체나 기업들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이런 걱정을 또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은평구는 경제 인프라가 적고 또 베드타운이라는 인상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그동안 우리가 소소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지만 정말 큰 일자리라던가 지역에서 그 기반 시설이 돼서 하는 일자리들이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그런 은평구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거에 대해서는 환영할 전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꽤 있는데요. 그 입주 단체들이 실상 어디로 가야 될지 좀 고민스러운 지점들은 있습니다. 실상 사회적 경제라는 것 자체가 뭐 하루아침에 뭐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진행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서울시의 세심한 정책 배려와 또 대안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에서 조금 더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또 아울러서 이제 원래 시립대 교양학부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교양학부가 아닌 또 창업시설 지원이라던가 또 산학협력연구시설 또 평생교육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저희 이제 평생교육 시스템하고는 또 맞물려 있고 또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지고 또 창업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희는 이제 시립대 산학캠퍼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뭐 은평이랑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가 복지라고 얘기한 것처럼 일자리가 은평에 많은 일자리가 생겨질 것 같아서 그거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또 대신 이제 주변 상공과의 연계 부분이라던가 거기에 공원이 있는데 이런 공원이 이제 구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들 그냥 그 있는 곳이 아니라 이 공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혁신파크뿐만 아니라 저희가 불광역 세권과 말이가 G2XA가 완공되는 그 연신내라던가 그리고 수색 증산
부분 뉴타운부터 시작해서 또 북부역이라고 해서 유럽으로 가는 출발지 역할이라던가 이렇듯 은평구는 크고 작은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고 한국문학관이 2025년에 완공이 되고 2024년 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완공이 되면서는 많은 역할들이 변화가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기대에 저희가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 은평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GTX-A 연신내역부터 연신내역 역세권 개발, 뭐 크고 작은 재개발 사업 그리고 그 국립한국문학관 이제 완공까지 굉장히 대규모 사업들이 많은데 오늘은 사실 그런 사업보다는 올해 은평구에서 추진하게 될 주민들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네, 네. 좀 앞으로 좀 다른 또 시간을 통해서 이런 네. 지역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또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올해 좀 국민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또 이 자리 통해서 해주시죠. 은평 구민들께서 그동안 많이 힘드셨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 김미경을 저 재선 구청장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더 최선을 다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누차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눴지만 정말 올해가 가장 힘든 것이라고 하니까 그 힘든 시간들을 같이 견뎌나가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힘든 시간 같이 견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또 은평 구민들께서 뭐 적십자회비 같은 경우에는 타구를 제치고 넉넉한 구를 제치고 저희가 15년째 1위하고 있고 또 1위인가요? 네. 그리고 또 자원봉사 인구로도 저희가 25%가 자원봉사자로도 있고 또 주민참여 예산이라든가 그 위에도 그 온라인 주민총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굉장히 활성화된 곳이 은평구민 거죠. 요번에 최근에 이제 부구청장님 새로 오셨는데 은평구는 굉장히 살아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다고 이제 본인도 당신도 여러 곳에서 이제 일을 해보셨지만 은평구에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이게 살아있는 듯한 조직이고 또 국민들도 그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저희가 이제 사회적 경제가 주요 이제 해법일 것 같은데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공동체가 힘들 때는 같이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들이 가장 필요한데요. 그게 사회적 경제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사회적 경제 5년 동안 저희가 1위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전국 2위를 했지만 어쨌든 올해에도 사회적 경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10% 증액도 했고 그러면서 사회적 경제 분야를 통해서도 우리 은평 구민들과 함께 힘들지만 같이 잘 이겨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민들께서도 힘내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오늘 구청장님의 얘기를 듣고 많은 주민분들이 올해 은평의 모습을 또 은평이 어떻게 달라질지 좀 기대를 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주민들을 위해서 더 활발한 활동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함께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주요 사업 살펴봤습니다. 구민 여러분들도 은평구청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